오늘의 백산도감은 바로 덕숭산입니다. 실제 제 산행 기록을 바탕으로요. 이 덕숭산이라는 산 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디지털 도감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덕숭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덕산 도립공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긴 그냥 산을 오르는 걸 넘어서 뭐랄까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그런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오늘 도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산행의 기본 데이터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제가 걸었던 길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면 과연 무엇이 보이는지, 또 산행자 입장에서의 냉정한 평가는 어떤지, 여기에 산에 얽힌 이야기와 방문에 꼭 필요한 실용 정보까지 총 6단계로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행의 핵심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바로 이게 이번 기록의 기준이 된 제 산행 정보입니다. 전체 거리는 5.1km, 중간에 한 10분 쉰 것까지 포함해서 총 2시간 8분 정도 걸렸네요. 해발 고도가 495.2m니까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걸음수를 보면 거의 9,000보에 가깝죠? 이건 운동량이 충분히 보장되는 코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실제 걸었던 길의 흐름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몸으로 직접 느낀 경험 중심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행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진입 구간,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도를 높이는 상승 구간, 목표 지점인 정상,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하산길,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행의 가장 큰 매력은 시작부터 달라요. 보통의 등산로 입구가 아니라 국보 제49호 대웅전이 있는 수덕사, 이 고즈넉한 사찰 경내를 걸으면서 산행이 시작됩니다. 잘 닦인 길을 걸으면서 복잡한 일상에서 고요한 산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 구간에 들어서면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큰 과제인 1080 돌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상징하는 건데 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세상의 번뇌를 잊어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때부터는 정말 꾸준한 호흡과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요. 오로지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면서 산행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는 계속해서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만나게 됩니다. 출발점인 수덕사는 물론이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면석불, 근대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만공스님을 기리는 만공탑, 그리고 조용한 수행도량인 정해사와 견성암이 자연스럽게 이정표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하산할 때 올라왔던 길과는 다른 경로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정해사 방향으로 내려오면 견성암을 지나서 아주 잘 포장된 넓은 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무릎의 부담도 훨씬 적고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편안하게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는 이유, 바로 정상에서 만나는 멋진 풍경 때문이겠죠. 덕숭산 정상에 서면 과연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방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발 495.2m. 사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서 정말 탁 트인 시원한 전망을 선물합니다. 정상에 서면 말 그대로 360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먼저 북쪽을 보면 예산과 서산의 경계를 이루는 가야산 능선이 보이고요. 고개를 돌려서 남쪽을 보면 우리가 출발했던 수덕사 주차장이 아주 선명하게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용봉저수지 너머에 충남의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의 기암괴석까지 한눈에 싹 들어오는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제 산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덕숭산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판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산행을 계획하는 분들께는 이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정보일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 등산로가 숲길과 돌계단을 오르는 어떤 집중의 시간이었다면 제가 추천하는 하산로는 잘 포장된 길을 따라서 걷는 아주 여유로운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난이도는 초보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초중급 수준입니다. 가장 큰 고비는 역시 그 1080계단인데 여기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에서 나온 최고의 팁은 하산할 때 꼭 정해사 쪽 길로 한번 내려와 보시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물 받는 느낌일 거예요. 특히 파릇파릇한 실록과 진달래가 어우러지는 봄이 이 산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냥 산만 오르면 좀 아쉽죠. 산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덕숭산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덕숭산보다는 수덕산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이름에는 수덕도령과 덕숭낭자의 애틋한 전설이 있기도 하고 또 옛날 현인들이 여기서 덕을 닦았다고 해서 수덕산이라는 유래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에도 여러 이야기가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산과 수덕사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대중가요입니다. 이 노래 한 구절이 수덕사에 대한 어떤 아련하고 애틋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덕숭산을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덕숭산을 방문할 때 필요한 모든 실용 정보를 도감처럼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준비는 끝입니다. 주차는 유료긴 하지만 공간이 아주 넓고요. 화장실이나 편의점 같은 기반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산행 중에 물 구할 곳이 전혀 없으니까요. 시작 전에 반드시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다행히 입장료가 없는 건 아주 큰 장점이죠. 이 산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덕숭산은 부담 없는 산행과 천년의 역사가 담긴 문화 탐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딱 이런 분들께 가장 적합합니다. 그냥 땀 흘리는 산행을 넘어서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오래된 사찰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이르는 길. 만약 여러분이 직접 걸어보신다면 그 길 위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